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 류영희 쌤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교실을 소개하는 동영상부터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1년을 보낼 우리 교실이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수학 수업입니다. 자, 우선 위치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위치는, 자, 한번 여러분이 예상해 보세요. 우리 교실이 어디쯤일지. 자, 우리 교실 창문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교문이 보이고 놀이터가 저기 보이네요. 보이고 뒤편 창문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강당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자, 뒷문으로 나가보면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 친구들은 예상이 가나요? 자, 요게 바로 교실 뒤에서 보는 우리 교실의 모습입니다. 책상이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래서 우리 지금 친구들을 기다리는 주인 없는 책상들 8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이렇게 4명, 4명씩 줄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학교 오고 나서 보고 상황에 따라서 줄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이 뒤에서는 여러분이 누워도 되고 엎드려도 되고 뒹굴뒹굴 거려도 되고 놀아도 되는 그런 장소로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구석에 보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게임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고요. 이쪽이 바로 선생님의 책상이죠. 지금 여러분이 소개해 드릴 것이 바로 선생님이 유튜브를 찍을 때 쓰는 친구들이에요. 하나는 저 큰 흰색 동그라미는 조명이고요. 옆에는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 나죠. 자, 그리고 여기가 사물함인데요. 지금 선생님이 아직 청소를 덜 끝내서 사물함 위가 좀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청소를 끝까지 해볼게요. 해서 교실에 오시면은 선생님이 쓰는 책상이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책상을 봤을 때 어떤 게 눈에 띄나요? 여러분 눈에? 약간 대부분 친구들이 왼쪽에 키티 뭐야? 라고 할 텐데 이 친구는 선생님의 보조 배터리로서 선생님이 매우 좋아하는 캐릭터고요. 여기 뒤에 살짝 숨어있는 이 친구는 어피치. 선생님도 캐릭터가 들어간 그런 귀여운 것들을 좋아해서 어피치 친구가 있고요. 검토를 돌아보면은 여기 보이는 이 컵은 선생님 또 선물 받은 무지컵이에요. 해서 자, 그러면 선생님의 책장에는 어떤 게 있을까? 자, 수업에 필요한 관련된 책들을 선생님들이 자주 보고 있고요. 옆에 보면은 유튜브 동영상 편집도 있고요. 라면은 혹시나 싶은 비상사태 때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먹고 살아야죠. 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기다리는 교실을 한번 보았습니다. 얼른 여러분과 빨리 함께 수업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수학 수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수의 곱셈부터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수의 뜻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은 여러 번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니까
한 번 더 복습하는 거를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분수라 하는 뜻은 뭐냐면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수라는 게 분수의 뜻입니다. 자,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수. 이대로만 볼 때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혹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 전체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오른쪽 위에 원을 하나 그릴게요. 자, 전혀 빵 같지 않지만 이게 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빵이 하나 있어요. 빵이 하나. 그럼 이 하나가 전체가 되는 거예요. 즉, 이것 하나가 바로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됐을 때, 선생님이 이 빵을 옆에 있는 친구랑 나눠 먹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나눠 먹기 위해서는 빵을 반틈 이렇게 자르겠죠. 이때 선생님이 방금 빗금 친 이 부분은 자, 우리가 전체는 빵이 원래 몇 개였나요? 그렇죠. 전체는 빵이 원래 한 개였죠. 한 개였는데 선생님이 지금 반틈을 갈랐어요. 갈랐기 때문에 한 개에서 몇 개로 바뀌었죠? 전체가 전체는 한 개지만 이 한 개를 몇 개로 가른 거예요? 두 개로 선생님이 나눴죠. 이 두 개를 나눴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선생님이 먹을 수 있는 빵의 양, 즉 왼쪽에 지금 빗금 친 부분은 전체의 얼마인가요? 전체의 얼마를 차지하는 건가요? 선생님이 전체 한 개를 두 개로 나눴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전체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돼버렸죠. 한 개에서. 원래는 빵이 이렇게 한 개였어요. 원래는 빵이 한 개였는데 선생님이 반을 갈라버렸고 갈랐으면 이 빵은 총 다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되는 거죠. 이 중에서 두 개 중에서 선생님이 먹을 수 있는 양은 이 두 개 중에서 선생님이 한 개는 나눠주려고 가른 거죠.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두 개 중에서 결국 몇 개다? 한 개. 해서 2분의 1. 이런 식으로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분수입니다. 분수. 우리가 빵 같은 거를 나눠 먹을 때, 그럼 빵은 원래 한 개인데, 이거를 반틈을 갈라서, 이 반틈 가른 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낼까? 라고 생각을 했다가 새로 나온 개념이 바로 분수입니다. 분수. 해서 분수는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넘어가 볼게요. 이 EX는 예를 들어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거죠. 2분의 1은 전체를 두 개로 나누었을 때의 한 개에 해당하는 수를 2분의 1이라 한다. 빵 하나를 원래는 자 보시면 빵은 원래 하나예요. 1이에요. 1 맞죠? 빵이 몇 개예요? 라고 했을 때 1이에요. 1. 자 1인데 이 1을 또 나눴을 때 빵을 나눴을 때 이 반틈에 해당하는 양을 어떻게 표현한다? 전체 1을 몇 개로 나누었다? 두 개로 나누었다. 그 중에 한 개라는 개념으로 이거는 선생님 지금 이제 왼쪽에 빗금 친 부분은 빵 2분의 1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2분의 1은 전체를 두 개로 나누었을 때의 한 개에 해당하는 수를 2분의 1이라 한다라고 한 겁니다. 자, 해서 밑에 2분의 1이 있죠. 자, 이 2분의 1에서 자, 이 가운데 이 작대기를 기준으로 밑에 있는 친구를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밑에 있는 친구는 분모, 위에 있는 친구는 분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모자는 우리가 한자로 어미 모자 해서 이 밑에 친구가 약간 엄마 역할, 그리고 위에는 분자, 아들 자자에서 아들 역할,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재미로 그냥 들어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다시 넘어가면요. 이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자, 단위 분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 분수란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 분수라고 합니다. 다시, 뭐가 1인 분수라고요?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 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자, 일단 예시를 보고 다시 질문할게요. 자, 2분의 1은 분자가 1인 단위 분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럼 선생님, 분자가 1인 분수는 단위 분수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분모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분모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분자가 1이라면 분모가 얼마가 되든 그 분수를 단위 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도 단위 분수고요. 자, 1927분의 1도 단위 분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분자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 분수라고 하는 것은 분자가 1인 분수들을 단위 분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번에는 진분수와 가분수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분수, 가분수. 자, 진분수 밑에 의미부터 같이 볼게요. 의미,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를 진분수라고 한다. 가분수는 분자가 분모보다 큰 분수를 가분수라고 한다. 자, 밑에 예시 한번 볼게요. 예시. 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3, 17분의 12. 자,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분모와 분자를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요. 분모가 분자보다 훨씬 더 크죠. 분모가 분자보다 크죠. 3분의 1이 4분의 3의 경우에도 분모가 분자보다 크고 17분의 12도 분모가 분자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해서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를 진분수라고 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가분수는 아까는 분자가 분모보다 작았는데 이번에는 분자가 분모보다 큰 분수. 해서 분자에 해당하는 숫자가 분모보다 더 큰 분수를 가분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2분의 3 분자가 훨씬 크죠. 3분의 4 분자가 큽니다. 4분의 7 분자가 크죠. 50분의 51 이런 경우도 가분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선생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밑에 참고 한번 같이 보실게요. 2분의 2 이제 여기 적진 않았지만 3분의 3 4분의 4 이런 식으로 분모와 분자가 같은 분수는 진분수인가요? 가분수인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분모와 분자가 크기가 같은 경우에는 진분수가 아닌 가분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모와 분자가 자, 진분수 같은 경우는 분모 분자가 작은 분수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가 같을 때는 작지는 않죠. 해서 우리는 가분수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사실은 그냥 알고 넘어가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모와 분자가 같은 경우, 크기가 같은 경우 항상 얼마가 되죠? 그렇죠. 항상 1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수와 자연수를 곱하는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예시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4분의 1 곱하기 2는 4분의 1 곱하기 2이고 이것은 결국 4분의 2다 라고 해서요. 자, 여기 보시면 4분의 1 결국에 이 친구는 분수에 해당하죠.
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경우에는 분수의 분자와 자연수를 곱한다 라는 게 이번 이 계산 방법의 가장 핵심 포인트죠.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분수와 자연수를 곱할 때는 분수의 분자와 자연수를 곱한다 해서 분모는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분모는 건드리지 않고요. 분자와 자연수를 곱하면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정말 너무 쉽죠? 자, 그럼 한번 예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선생님이 예시 문제를 세 가지 두었습니다. 이 각각의 문제를 여러분 직접 지금부터 풀어보실 건데요. 연습장을 가지고 오지 않은 친구는 지금 연습장과 필기구를 가지고 와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한 2분 정도 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산할 때요. 이 친구는 우리 2번 문제는 풀지 않는 걸로 지금 선생님이 잘못 예시를 가지고 왔네요. 이건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데 첫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분모는 그대로 둡니다. 해서 3은 그대로 왔죠. 그리고 분수 곱하기 자연수는 분자와 자연수만 곱한다. 해서 위로 넘어가면은 2 곱하기 4인데 4 곱하기 2로 순서가 뒤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곱하기는. 해서 3분의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3분의 8은 지금 가분수죠. 3보다 크기 때문에 3이 8 안에 몇 번 들어가나요? 3, 1은 3, 3, 2, 6, 3, 3은 9. 3번은 못 들어가겠죠. 9니까. 그럼 2번 3, 3, 2, 6. 6이 들어가니까 8에서 6을 빼면은 얼마가 나와요? 해서 분자 자리에는 2가 되고 3이 몇 번 들어갔죠? 8 안에 2번 들어가서 자연수가 2가 되고 요렇게 분모는 그대로 3 해서 2와 3분의 2가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거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거 넘어가고 세 번째 거. 자, 127분의 1 곱하기 111은 자, 항상 분모는 어떻다? 그냥 그대로 옵니다. 그대로 오고요. 분자와 곱해지는 이 자연수만 곱하면 된다. 그래서 결국 1 곱하기 111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127분의 111이 되겠죠. 1이 되겠죠. 네, 분수 곱하기 자연수 계산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연수 곱하기 분수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3 곱하기 7분의 2는 7분의 3 곱하기 2가 되고 결국에는 7분의 6이 된다 라고 해서 이번에는 자연수와 분수입니다. 자연수와 분수. 자, 밑에 글자 이제 문장을 볼게요. 자연수 곱하기 분수를 할 때는 분수의
분자와 자연수를 곱한다 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할 때와 계산 방법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계산 방법은 결국에는 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하든 자연수 곱하기 분수를 하던 이때는 분모는 건드리지 않고 분자와 자연수만 곱하면 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잘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혹시나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곱하기는 앞뒤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배우면 자연수 곱하기 분수도 똑같으니까 왜 굳이 교과서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나오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앞에 얘기했던 곱하기 있죠. 자, 우리가 2 곱하기 3을 하든 3 곱하기 2를 하든, 자, 이 선생님이 앞에 얘기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2 곱하기 3을 하든 이 순서, 이 두 가지 자리가 바뀌어서 3 곱하기 2를 하든 곱하기는 이렇게 앞뒤로 순서를 바꿔주어도 답이 달라지지 않죠. 둘 다 6이죠. 이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자연수 곱하기 분수를 하든 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하든 사실은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3 곱하기 7분의 2 그리고 7분의 2 곱하기 3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7분의 2 곱하기 3을 하면은 7분의 2 곱하기 3이 되겠죠. 결국에는 7분의 6이 된다 라는 것처럼 자연수와 분수 자리가 바뀌어도 답은 항상 같게 나와요. 같게 나오죠. 그러면 근데 왜 굳이 따로 두 개를 따로 배우느냐? 우리가 사는 실제 생활에서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문제를 예시를 들게요. 이 문제를 예시로 들면요. 자,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자,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자, 요거 지우고 있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빵이 4분의 1개 있습니다. 4분의 1개 있는데, 이거를, 뭐, 2명이 먹으려고 할 때, 필요한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식으로, 분수가 먼저 나올 때, 이런 문장형, 우리 수학을 보면은, 이런 긴 문장형 문제들이 나오죠. 보통은 이제 처음에는 가볍게 이렇게 그냥 계산식만 적혀서 내가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서로 막 문장형으로, 예를 들어서 뭐 민수가 뭐 어디 뭐 어머니의 심부름을 따라 뭐 슈퍼를 갔는데 뭐 빵에 4분의 1이 있고,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이 해결할 때 이 분수 곱하기 자연수로 해야 될지 혹은 자연수 곱하기 분수로 해야 될지,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이 부분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또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하든 자연수 곱하기 분수를 하던 두 방식의 계산 방법은 같다라는 거. 그래서 분수의 분자와 자연수를 곱하라 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넘어가서요. 자, 단위분수 곱하기 단위분수의 계산 방법입니다. 자, 아까 단위분수는 어떤 분수라고 했죠? 분자가 1인 분수. 자, 이전까지는 우리가 분수와 자연수를 곱했는데 이번에는 둘 다 분수예요. 그럼 이때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 자,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경우 볼까요? 자, 5 곱하기 3분의
1이 되었죠. 5 곱하기 3분의 1이 되었죠. 자, 그리고 계산하면은 몇 분의 몇일까요? 5 곱하기 3은 15분의 1이 되겠죠. 자, 포인트 한번 밑에 볼게요. 포인트. 단위분수 곱하기 단위분수의 경우 항상 분자가 얼마다? 1이므로 분모끼리 서로 곱하여 계산을 하면 된다. 자, 이전에 자, 분수 곱하기 분수의 계산을 할 때 계산할 때는 분자는 이 친구는 자기랑 똑같은 친구랑 놀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자는 곱하기를 할 때 누구랑 곱해야 된다? 자기랑 똑같은 친구랑 곱해야겠죠. 자기랑 똑같은 친구랑 노니까. 그래서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는 거고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줘야 돼요. 다시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분수 곱하기 분수에서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한다.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단위분수라고 하는 거는 분자가 항상 얼마였다? 분자가 항상 1이었죠. 그러니까 항상 1이면 우리가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항상 얼마다? 1이다. 그래서 단위분수끼리 계산할 때 분자는 항상 얼마가 된다? 분자는 항상 1이 된다라는 거. 자, 분자가 항상 1이 되니까 우리는 뭐만 곱해주면 될까요? 바로 분모끼리 분모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모끼리 서로 곱하여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게 단위분수 곱하기 단위분수, 그리고 분수 곱하기 분수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라는 거. 자, 마찬가지로 이 웃는 모양처럼 돼버렸네요. 마찬가지로 여기 예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2분 정도 줄 테니까요. 한번 우리 모두 각자가 집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다 풀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단위분수 곱하기 단위분수는 분자가 항상 얼마다? 1이다, 1. 그러므로 뭐와 뭐만 곱해주면 된다? 분모와 분모만 곱해주면 된다. 자,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경우 분자가 1이기 때문에 분모인 3 곱하기 3 하면 결과 정답 얼마죠? 9분의 1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7 곱하기 5 하면 7호 35. 그래서 35분의 1입니다. 자, 세 번째 12 곱하기 10. 자, 요렇게 우리가 어떤 숫자 곱하기 10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인데, 곱하기 10을 하는 경우에는 이 10과 곱해지는 이 숫자를 적고 10인 경우에는 뒤에 0을 하나만 붙여주면 됩니다. 0을 하나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120분의 1이 되겠죠. 자, 요거를 조금 더 파헤치면, 자, 12 곱하기 10은 12에 0 하나만 붙여주면 돼요. 10이니까. 그러면 12 곱하기 100의 경우
100은 0이 2개죠. 그러면 12에다가 0을 몇 개 뒤에 붙여주면 될까요? 0을 2개만 더 붙여주면 됩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서 12 곱하기 1000이 돼버렸다. 1000이면 12 뒤에 0을 몇 개 붙인다? 하나, 둘, 3개 붙인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0분의 1이 된다 라는 겁니다. 아이고. 자, 밑에 건 잠깐 무시하시고요. 자,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 계산 방법. 진분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가 진분수죠. 자, 분수 곱하기 분수는 항상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은 잘 했죠? 7 곱하기 6분의 4 곱하기 1이 나왔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바로 계산해서 그냥 76에 42분의 4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4와 42의 경우 약분이 돼요. 약분. 둘의 공약수를 통해서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2로 약분하고 2로 약분하면 21 해서 21분의 2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됩니다. 근데 수학은 항상 우리가 간결하고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계속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더 편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곱하기 식에서 바로 약분을 할 겁니다. 자, 약분을 하는데 우리가 곱하는 경우에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거예요. 근데 약분은 독특하게요. 분자는 분모랑만 할 수 있고요. 네. 분자는 분모랑만 할 수 있다는 게 독특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대신 약분을 하기 위해서는 둘의 공약수가 있어야겠죠. 공통으로 속해 있는 약수가 있어야겠죠. 자, 7분의 4, 7 곱하기 6분의 4 곱하기 1. 그래서 보통은 대각선으로 약분합니다. 대각선으로 약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1은 약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1은 7이랑 약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4와 6은요? 공약수가 바로 보이죠? 얼만가요? 바로 2입니다. 그쵸? 그러면 요렇게 약분을 하고 바로 계산해주면 73에 21분의 2 곱하기 1이 되니까 2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 볼게요. 두 번째 방법 똑같은 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식 자체에서, 자, 우리 1번에서는 곱하는 식에서 우리가 약분을 했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주어져 있는 이 곱셈 식에서 바로 약분을 해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약분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위에 거 중간 거나 약분은 똑같죠. 하면 21분의 2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뭐 순서가 거의 비슷하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가 꼼꼼히 계산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1번 같은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요. 2번 같은 방법은 내가 확실히 자신이 있다. 분수 곱하기 분수 그리고 약분도 자신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주어진 문제에서 바로 약분을 2번처럼 할 수도 있겠죠. 1번과 2번 각자 다 비슷한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이 포인트 2분의 1이 좀 거슬리지만 그냥 잘 보고 읽어주세요. 자,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의 경우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여 계산하면 된다. 분모와 분자가 약분이 되는 경우 약분을 어떻게 한다? 해주면 된다는 거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선생님이 문제를 준비를 해 놓았어요. 3번 문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지만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법 1번과 2번이 있었습니다. 곱셈식을 만들고 약분을 할지 아니면 문제 자체를 보고 약분을 할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것도 1분 한 30초면 될 것 같아요. 시작.
네, 시간이 지났고요. 자, 계산 같이 한번 해볼게요. 9분의 5 곱하기 5분의 3.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계산식 자체에서 바로 약분하는 방법이 편해서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약분을 할 때는 분자는 분모랑 대각선 분모랑 한다고 보시는 게 편해요. 이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이 5와 대각선 분모의 5, 약분 되겠죠? 약분하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왼쪽에 이 오른쪽 대각선 3과 9도 약분을 하면은, 자, 5와 5는 둘 다 약분하면은 1이 되겠죠. 5와 5는 약분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1이 될 거고요. 3과 9를 약분했을 때 3은 1, 9는 3이 남겠죠. 앞으로는 이제 약분을 했을 때 1이 되는 경우 선생님이 따로 표시를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분자는 결국에는 1 곱하기 1이 되니까 1이 되는 거고요. 분모는 3 곱하기 1이 되니까 3이 된다. 그래서 답은 3분의 1이 나온다. 라는 거. 자, 두 번째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 경우 2와 4, 2로 약분하면은 1, 2. 6과 18은 뭘로 약분할 수 있을까요? 자, 2로 약분해도 되고요. 혹은 6단, 6, 1은 6, 6, 2, 12, 6, 3, 18이죠. 6으로 약분을 해도 됩니다. 6으로 바로 약분을 해볼게요. 6으로 약분한 경우 6, 1은 6, 6, 3, 18. 그래서 위에 분자는 둘 다 얼마가 나왔어요? 1이 나왔으니까 분자는 1이 되겠고 분모는 3 곱하기 2 해서 6분의 1이 된다. 자, 마지막 7분의 4 곱하기 8분의 7의 경우도 4와 8 약분하고 7과 7 약분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표시가 없는 건 다 1입니다. 분자는 1, 분모는 2 해서 2분의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레벨을 높여봐서요. 자,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의 계산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와 3분의 2 곱하기 1과 4분의 1은 3분의 8 곱하기 4분의 5로, 자, 이 경우에는 자,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인데요. 이 경우에는 대분수를 어떻게 바꾼 걸까요? 그렇죠. 대분수의 경우 뭘로 바꿔서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는 것이 편하다. 해서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었죠. 자,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뭐를 실시하면 돼요?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약분을 하면 된다. 8과 4 약분하면은 1과 2, 3과 5는 약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약분을 한 다음에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자끼리 계산한다. 했을 때 분모는 3 곱하기 1이니까 3, 분자는 2 곱하기 5니까 10, 3분의 10이고 이 경우에는 3이 10 안에 몇 번 들어가요? 3, 3, 9, 3, 4, 12. 그러면 3, 3, 9니까 3번 들어가고 9를 뺐을 때 1이 남죠. 분자 자리는. 해서 3과 3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의 경우에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후 약분을 하여 계산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자,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는 뭘로 바꾼다? 항상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이 편하다. 그리고 여기에 더 편하기 위해서는 가분수로 바꾼 후 항상 뭘 먼저 해준다? 약분은 분모와 분자, 대각선 분모와 분자 간에 약분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라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를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시간을 드릴게요. 준비 시작.
네, 시간이 지나서 같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3과 2분의 1은 가분수로 바꾸면 자연수 곱하기 분모 2 곱하기 3을 해주면 얼마예요? 자, 2분의 3이 6 더하기 1이니까 가분수로 바꾸면 2분의 7이 되겠죠. 2분의 7. 마찬가지로 뒤에 거는 5 곱하기 2 5이 10 더하기 14니까 10 더하기 4니까 5분의 14 해서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2분의 7 곱하기 5분의 14가 되고요. 7과 5는 약분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두고요. 2와 14는 약분이 되죠. 2로 약분하면은 1 되고 7이 되겠죠. 하면은 분모 자리에는 5가 나오고요. 분자 자리에는 7 곱하기 7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로 곱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49. 5분의 49가 되고요. 이거를 다시 우리가 대분수로 바꾸면 5가 몇 번 들어가요? 49 안에 5, 8에 40, 5, 9, 45, 5가 10개면 50이니까 10개는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9개, 5, 9, 45 하고 4개 남죠? 이 4개는 분자 자리에 간다. 그래서 9와 5분의 4가 나온다. 자, 밑에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앞에 거 가분수로 바꾸면 9분의 얼마 나올까요? 10이 나오겠죠? 곱하기 뒤에 거 4분의 4, 2, 8 8 더하기 3은 11 이렇게 나오겠죠? 확인해 볼까요? 네, 9분의 10 곱하기 4분의 11. 자, 약분합니다. 9랑 11 약분 안되죠? 공약수가 없죠? 10과 4는 2로 약분이 되네요. 2, 5, 10 2, 2, 4 해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면은 9, 2, 18 5 곱하기 11은 55 55 안에 18이 몇 번 들어갈까요? 이럴 때는 나눠보면 제일 좋겠죠? 55 나누기 18 대충 3부터 4를 한번 넣어볼까? 4 8, 4, 32 4에는 4 72 안되겠죠. 이거 4는 아예 안되고요. 55를 다시 3으로 나눠볼게요. 8, 3, 24 2, 3, 1은 3 54가 돼서 나머지 1이 남네요. 그러면 55 안에 18이 몇 번 들어갈 수 있어요? 3번. 그리고 나머지 몇 개? 1. 1은 어디로 온다? 분자 자리로 온다. 해서 3과 18분의 1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분수의 곱셈 방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요거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풀었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지를 선생님이 클래스팀 게시판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한글 파일로 올릴 건데요. 이거를 보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해서 그러면 푼 다음에 선생님이 정답을 나중에 올려줄 거예요. 그걸 보시고 정답을 매겨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 볼게요. 안녕.